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윈TV 미주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전국 효력 중단 여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대법원이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전국 효력 중단 여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심리는 하급심 법원이 미국 전역에서 해당 정책의 시행을 막을 권한이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1월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에서 전국 단위의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효력 정지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전국 적용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28개 주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가 즉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날 심리에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전국 단위 효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기존 판례와 충돌한다고 우려했으며 보수 성향 일부 대법관은 개별 소송보다는 집단 소송을 통한 해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출생시민권 문제는 미국 헌법 14조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이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는 미국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외국 외교관 자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출생시민권을 인정해왔습니다. 최종 판결은 오늘 6월에서 7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출생시민권 정책의 방향이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허위 광고를 한 그로서리 샵 크로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식료품점 크로거가 세일 광고가 나간 물품에 대해 세일 가격이 아닌 정가를 다 받아 챙겨 문제가 일고 있습니다. 크로거 측은 광고를 통해 세일 물품을 홍보했지만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은 선반에 써있던 정가였습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러한 크로거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크로거 식품류 중 150여 가지 이상의 세일 아이템들이 계산대에서 부풀린 가격으로 결제됐습니다. 소고기, 연어, 커피, 주스, 야채, 감기약 그리고 애완동물 음식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이었다고 컨슈머 리포트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한 가지 아이템당 평균 약 1.7달러 즉 18.4% 이상을 더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살인 전과가 있던 50대 한인이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거주하던 불법 체류 신분의 한인 성 박 씨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공공안전 강화 작전을 통해 박 씨를 포함해 총 239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로스앤젤레스와 인근 지역에서 위험 요소로 간주되는 외국인을 식별하고 구금 및 추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에 따르면 박 씨는 과거 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기관 측은 이번 단속이 집행, 제거국과 지역 파트너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불법 체류 상태의 전과 외국인은 국경보호국 모바일 앱을 통해 자진 출국함으로써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가 SNS에 특정 숫자를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인스타그램에 8647이라는 숫자를 조개 껍데기로 해변 모래 위에 배열한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86은 누군가를 제거하려는 은어로 47은 제47대 대통령인 트럼프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뒤따랐고 백악관은 이를 대통령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비난이 커지다 코미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폭력을 의도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밀 경호국은 수사에 착수했고 FBI도 이 사안을 인지하고 협력 중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1년 사이 2차례 암살 시도를 겪은 바 있어 이번 사건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 경험이 있는 인사의 발언은 더 큰 영향을 미치기에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살 빼는 약을 먹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면서 단백질 소비량이 늘어 육류업체들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심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에서 이른바 살 빼는 약이 인기를 끌면서 육류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최대 육류 공급업체 JBS의 지우베르투 토마조니 CEO는 뉴욕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식단에 단백질을 더 많이 포함시키면서 닭고기와 소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LP-1 계열 약물은 현재 비만 및 당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약물로는 위고비, 오젬픽, 마운자로 등이 있습니다. 토마조니 CEO는 이러한 치료제를 복용하는 소비자들이 체중은 줄이되 근육량은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GLP-1 계열 약물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은 전반적인 식료품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어 식품 음료업계 전반에는 타격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일부 식음료 부문에서 수혜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거트 제조업체 다노는 미국 내에서 고단백 저칼로리 요거트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JBS를 포함한 주요 육류업체들이 닭고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시민권 취득을 위해 리얼리티 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시민권 취득을 위해 경쟁하는 리얼리티 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치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덕 다이너스티의 제작자 롭 워소프는 유명 호스트가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을 맞으면서 메인주에서 조개캐기, 콜로라도에서 래프팅 등 미국 전역에서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며 국토안보부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시아 맥러플린은 이 프로그램이 심사 과정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하며 국토안보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수많은 요청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맥러플린 대변인은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며 수많은 프로그램 제안에는 국경 요원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가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워서프 제작자는 이것은 이민자들을 위한 헝거 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게임에서 패배하면 국외로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고 워서프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추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이 쇼를 The American이라고 부를 것이며 다양한 대회를 위해 미국 전역을 순회하는 기차 이름에서 따왔다고 밝혔습니다. 워서프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정치적 이념과도 관련이 없고 이민자로서 이민 과정을 기념하며 미국 이민을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 눈을 통해 미국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쇼를 만들려고 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일리노이에서 트럼프 기념품 가게를 운영 중인 기념품 점주가 자신이 마을로부터 부당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리노이 헌틀리에서 트럼프 기념품 가게를 운영 중인 리사 플라이슈만은 자신이 마을로부터 부당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개업한 이 가게는 정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공간으로 운영되며 주민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틀리 마을 당국은 그녀가 외부에 설치한 깃발, 풍선 인형, 임시 배너 등이 조례를 위반했다며 총 4건의 위반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플라이슈만은 현재 임대계약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변호인은 마을의 조례를 준수하지 않아 임대인이 벌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라이슈만은 싸워야 한다는 각오를 드러내는 한편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혀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